자, 지난주에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 책 우리가 함께 읽고 작가의 만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자고 해서 수연이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서 우선 수연이의 발표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나름 도움말을 줄 거고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도움말을 바탕으로 또 이제 퇴고 과정, 즉 고쳐쓰기 또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키워줄게. 발표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은 재미와 상식을 둘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을 보면서 여러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책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을 아이들이 자신의 실제 상황처럼 몰입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지도록 만든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물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구체적이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이야기의 연결이 매끄럽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할 수도 있도록 게임 세상에서 퀘스트, 보상, 아이템과 같은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은 큰 재미만큼 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몰랐고 불평등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토마스 페인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주어서 이해가 매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한 집단의 사람들만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기욱의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키리바시라는 역도선수의 고향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본 회퍼의 상황을 보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매끄러운 연결을 보여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을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수연이가 글을 씀에 있어서 이른바 재미와 상식을 둘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지식,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종합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제일 앞에 요 부분이 이른바 어, 들어가는 말 서론, 그다음에 요 부분이 본론, 마지막 요 부분이 결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구성, 3단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글이 그 재미와 상식을 바탕으로 재미, 상식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짜임을 갖고 있다는 점. 요런 점은 수연이 글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수연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쓴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런 글이 갖는 이런 형식을 잘 갖춘 게 갖는 단점도 있어.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 짜임이 딱 잘 돼 있는 책이 갖는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 논리적이다. 이게 장점이야. 단점은 그 자신의 막 경험 같은 걸 잘 안 나타낸다? 그거는 이제 짜임하고 관계없는 얘기지. 그 짜임 관계없이 그런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더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짜임이 갖는 것들은 예를 들면 군인들이 보면 절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각을 딱딱 져가지고 발 맞춰서 딱딱 가잖아. 그런 점에서 질서 정연하잖아. 보기 좋잖아. 뭐가 무슨 일이 날지 예측 가능하잖아. 이런 게 이제 군인들의 스타일의 좋은 점이야. 근데
그 군대 스타일의 단점은 너무 질서정연하다 보니까 어, 그 뭐야 유연하지가 못해. 매끄럽지가 못해. 인간미가 없어. 뭐 이런 거는 좀 이게 자유스러움이 없어.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질서에 있으면서 자유스러움을 갖는다? 불가능. 그럼 두 가지는 한꺼번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현이가 글을 쓸 때 이른바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쓸 거냐라는 부분에서 글의 형식에 따라서는 질서정연한 글을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니다. 나는 좀 뭐하게 유연하게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수현이가 이 글을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서 수연이가 일부러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쓴 글인지, 어? 아니면 수연이 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지, 그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첫 번째로.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시작하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 시작하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더 충분히 쓰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데 되게 친절한 거야. 나와 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 내가 뭘 얘기할 걸지를 미리 얘기하고 뭘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친절해. 그리고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형식적이야. 딱딱해. 그래서 사실 요 이야기 뭐 해도 돼? 해도 돼. 빼도 전적으로 이해하는데 상관없어 그냥.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바로 돌아간다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하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옛날에 누가 살았건 바로 들어가도 사실 별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친절한 글은 요거 알려주는 거야. 다만 이런 글들이 형식적인 글이 될 수 있고 거추장스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역시 있다는 점. 그것들을 늘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쭉 설명을 했어. 그래서 뭔지 했어. 근데 아쉬운 점은 그 재밌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누군지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빠졌어? 구체적인 이해가 빠졌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재밌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 뭐가 나오길래 그런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쓴 것들. 그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자, 아이들이 자신의 실제 상황처럼 몰입하도록 만들기 위해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뭐가 필요해? 제조인. 어, 기본 수업을 아이들이 자신이 실제 상황처럼 만들기 위해, 실제 상황처럼 만들기 위해 했다고 했는데, 어, 어떻게 해서 진짜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야, 증명. 실제 그랬다는 것들을 구축 예시를 통해서 증명이 필요한 거야. 어, 또한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은 공감을 할수록 말로 쉽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자세히 불편성이 많다. 알지 못했다. 토머스 페인 통해서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그나마 기본수익이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라고 해서 설명해줬어. 그래서 기본소득은 지금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줬어. 이런 점들은 너가 어떤 지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여기 부분들도 왜 기본소득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구체적 설명이 빠진 점이 아쉽고. 그리고 이는 강기회 사례에 적용본다면 키리바시나 역도선제 고향 쏟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강기회 사례에 적용본다면 적용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
이 책을 읽은 수연이는 알 수 있어.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키리바시란 역도 선수의 고향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 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이거 알 수가 없어.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해가 뭔 말인지? 아, 네. 또 노보레퍼의 상황을 보면 노보수는 일자리 잃은 사람 돈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노보수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요. 일자리를 잃는 거면 당장 생존권에 문제가 되는데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어쨌든 생존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 오히려 불평등의 문제는 그 누구야? 노블레프 말고 지소유? 지소유 때 이제 소득 불평등이 나오잖아. 기억나? 네.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확성 확보해. 정확성을 확보하지 않고 너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독서감상 대회를 나간다고 이 심사위원들이 아, 이 친구가 이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게임 체인저 기본 소득은 위와 같이 구체적이게 매끄러운 정보를 보여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너 이제 이게 정리를 한 거야. 효과적으로 정리한 거야. 효과적으로 정리한 건 좋은데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점에서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아. 그래서 끝부분에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앞부분이 주로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이 나왔더라면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감정의 호소예요.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너 이 연장선상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지. 근데 인상 깊은 마무리는 보통 이제 비전 제시. 앞으로 이러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런 세상을 기대하자. 아니면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자. 이런 기본소득에서 이러이러한 일에 앞장서자. 뭘 하자. 아니면 명언 또는 멋진 말. 유명한 말, 멋진 말 같은 거를 써주어 이 주제와 관련돼서 그 멋진 말 같은 걸로 마무리를 져서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가슴 뭉클하게 아니면 뭔가 그래 가슴 뜨겁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그 가로쳐놨던 그 부분 그 부분들을 수연이가 고쳐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래서 아예 방법은 이제 아까 말했던 논리적인 글인데 형식이 잘 짜여진 글인데 요거를 좀 흐트러뜨려서 자유로운 글을 바꿔 쓰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쌤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안 쓰고 요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쌤 말했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썼는데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뭐야 수연이가 바꿔 써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밌는 점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재밌는 일을 가지고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만 쌤 잠깐 보면, 이거 쌤 예시로 드는 거니까, 수연이는 나중에 다른 인물 갖고 하면 돼. 극남이었지. 극등남?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이야기들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지. 이해가? 네. 아, 그쪽 꼭 지금 쌤이 쓴 것처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다는 게 뭔지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수현이한테 내가 그 지금 요 한글 문서 요거를 다시 수현이 너한테 보내줄게. 아, 네. 그러면 수현이가 요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바꿔 써보는 걸로. 너가 다운받아서 한번 다운받아서 여러 진 한번 해볼래? 채팅창에 보내는 거. 열려? 안 열려? 잠시만요. 응. 돼요. 열렸어. 그러면 이제 수연이가 이제 아까 수연이 썼던 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쌤이 고쳐 쓰라는 부분 꼭 그 자리에 아니어도 돼. 너가 이제 고쳐 써가지고 글 쓰는데 고쳐 쓴 부분은 너도 빨간색 글씨로 아니면 뭐 파란색 글씨든 다른 글씨로 이렇게 해서 너도 이따 여기 채팅창으로 쌤한테 보내주면 너가 이제 고쳐 쓴 부분만 이따 같이 보면 되지. 이해가? 음, 지금 7시 우리가 7시 40분까지지. 네. 몇 분 시간 줘? 어, 그 시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중에 쌤이 다시 너글 보고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 줄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몇 분까지 네. 해볼 거야? 한 20분? 20분? 그럼 7시 20분까지 우선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뭐 시간 더 필요하면 좀 더 얘기하고 그거 나서 이제 다시금 너가 쓴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내가 주는 걸로 할게. 질문 괜찮은 것 같아요. 없어? 그럼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음.
네, 수연아. 쉬는 중이야? 잘 쓰고 있어?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들을 수 있나? 마이크 끄고 얘기해봐라, 한번. 네. 제가 아, 지금 다 썼거든요. 다 썼어? 근데 벌써? 얘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썼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너가 그걸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여기 채팅창 아래 보면 세 번째 그 얼굴 모양 다음에 파일이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보여? 세 번째 거. 네. 그거를 클릭을 하고 내 네. 컴퓨터를 눌러서 너가 그 아까 그 저장해 놓은 그 파일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아, 되는데 잠시만요. 어. 어, 네. 잠시만요. 저 이거 파일을 닫고 해야 되거든요. 위치를 네가 알아둬야 돼. 어디다 저장해. 어,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라고. 있잖아. 고친 부분만. 네. 장기후, 노보네퍼, 지소유, 국등남, 공유부와 같이 특이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기호는 자신이 친구들에게 기후위기와 같은 말들로 놀림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기호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것만 알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글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잘 썼고. 어,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배워가면서 아이템을 얻는 내용이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요거에 비해서는 덜 구체적이네. 아직까지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뭐야?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는 거야. 책에서 인용해서.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높은 금액의 세금을 걷어내어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음, 카레비 씨는 섬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나라가 최근에 물에 잠겨 사람들의 금융과 인명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역도 시험이 끝날 때마다 춤을 춥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웃고만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섬나라에 돈을 조금씩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꼭 실행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부를 조금씩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되보세요. 모든 시작은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이런 게 인상 깊은 마무리. 인상 깊으면 잘 썼네. 자, 여기 아쉬운 점. 기본 수급을 통해 선나의 돈을 좀 투자하여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이렇게 써놓으면 수현이가 책 내용을 조금 잘 못 이해한 게 돼버려. 여기서 그 기본 수급을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 키리바시 뭐 어쨌든 이 섬나라가 결국은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되었고,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이상기후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 높아졌고, 여기 이 고양 섬나라 잠긴 거잖아. 그러려면은,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해수면이 상승이 멈추려면 이상기후가 없어져야 되고, 이상기후가 없어지려면 온실효과가 사라져야 되고, 온실효과가 사라지려면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에너지 같은 거를 덜 써야 되고, 어? 에너지를 덜 쓰려면 에너지 값을 높여야 되고, 에너지 값을 높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쓸 수 없어가지고 최소한 에너지를 쓸 수 없어 고통받기 때문에 근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 에너지 값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수연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이야기들을 썼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지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써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수연이가 쓴 게 지금 1557자야. 지금 고쳐 쓴 게. 그러니까 이게 1557자면 온고지 1600자 치면 온고지 8장 분량을 쓴 거거든. 네. 수연이가. 그럼 아까 고쳐 쓰기 전에는 온고지 한 5장 정도 썼던 거야. 근데 지금 추가시켜서 6장이 아니라 7장으로 늘어난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수연이가 어떤 그 독서감상문 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보통 온고지 몇 장 정도 쓰는지 알아? 글자 몇 글자 정도 쓰는지 혹시 알아? 4천? 5천? 천자. 오, 수연이는 역시 통이 크네. 보통은 다 온고지 10장 정도 쓰라고, 2천자. 물론 이제 청소년들에 가면 온고지 15장, 20장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데 가서 보통 온고지 한 10장 정도 분량, 한 2천자 정도의 글들을 쓸 수 있으면 사실은 글 못 쓴다는 얘기는 안 들어. 어, 그런 점에서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글 더 쓸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보면 친구들 굉장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기후 같은 얘기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세히 썼단 말이야. 좋아. 그러고 나서 노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버네퍼는 로봇, 그 다음에 뭐였지? 지소유는 소독 불평등, 급등남은 음, 성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모두 이름을 통해 어,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쓴 거야. 이만큼을 쓰면 이게 거의 온고지 한 장 분량 정도 되는 거야. 온고지 한 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요 정도 온고지 한 장 분량이야. 그럼 너가 글을 늘렸을 거면 강규처럼 노보네퍼 얘기를 더 뭐 하면 돼? 길게 쓰면 돼. 요만큼 쓰면 돼. 그럼 온고지 한 장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글이 길어. 짧게 쓰고 싶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노보네퍼는 노봇, 강기후는 기후 문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10글자 하면 되잖아. 이걸 10글자로 쓸 수 있고 이걸 10줄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가 글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네. 모두를 이렇게 막 자세히 써주면 그럼 글이 너무 길어져서 느슨해서 지루해져. 그렇다고 너무 짧게 써버리면 내용을 알기 힘들어. 그 이른바 적당히 써야 되는데 그 적당함이라는 것들이 상황 따라 달라 사실은. 상황 따라 달라서 뭐 과정을 써, 몇 장을 써, 이게 몇 개를 써, 이게 적당한 건 사실은 없어.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연이가 그렇게 글을 늘려 쓰고 줄여 쓰고라는 것들을 네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 들린 것 같아서. 이처럼 노브네퍼 노보 지소인 불평등 극단의 성적 문제에 관한 관심을 그때 모두 이름을 또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아니 이렇게 쓰면 아, 또한 노번에 이렇게 쓰면 네가 요거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만큼 노본F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너가 만약에 글을 길게 써야 돼. 그럼 강규 얘기, 노본FA 이야기, 지소유 이야기 걸 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글이 길어질 것 같으면 한두 개는 자세히 쓰고 나머지는 뭐하게 쓰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너가 글을 쓰는 방법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를 쓰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쓰는 방식을 택한 거지. 그래서 하나를 쓰고 세 개를 갖다 냈을 거냐. 두 개를 쓰고 두 개를 갖다 냈을 거냐. 그 비율은 네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퀘스트를 깨기 위한 노력한 친구 잘 시키면서 배우면서 아이템을 얻는 계획 인상이 좋다. 이것도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 퀘스트 보상 아이템 요 이런 낱말만 제시한 것보다는 요건 문장으로 제시했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구체성은 없는 거란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 그 뭐야 맞다. 지금 요 쌤이 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한글 프로그램에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됐어. 그래서 그 글이 안 써지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노블레고 물총으로 뭐 호랑이 똥구멍을 쏘아 다섯 형제를 뭐 포위망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 결과 뭐 슬라임, 상어, 전동 물총, 트램펄린, 밧줄, 그물 중에서 물총을 뭐 획득해서 나중에 뭐뭐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수연아. 근데 수연이가 지금 그 내용을 써주지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쓰면은 그 부분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글들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수연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얘기될 것들, 결국 글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했던 거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 거냐? 구체적으로 몇 개나 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연이가 자꾸 감을 이렇게 돼, 감.
그렇지. 글이 얼마큼 써야 적당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건 방법이 없어. 너가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요리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한국 요리하고 이제 그 외국 요리하고 다른 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간장 조금 뭐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감으로.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뭐 200ml 물을 붓고서 뭐 큰 수저로 뭐 한 저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량과 계측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손맛을 그걸 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글자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 어떤 그런 자기의 감을 가지고서 적정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수연이가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연습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연이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다음 주에는 한국사 편지 2권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편지 2권에서 우리 역사책을 아마 6학년 때 아마 쭉 볼 거야 우리가 고사부터 시작해서 근현서까지 볼 건데 이번에는 한국사 편지가 되게 그 역사책들 중에서 거의 베스트셀러야. 어린 역사책 중에서 아주 많이 팔려요. 한국사 편지 1권부터 몇 권, 5권인가 몇 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권. 또 후삼국 시대 알지? 네.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후고구려 후백제의 신라 해가지고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그 역사를 담은 한국사 편지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역사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수연 없어요. 없고 그래 수고 많았고 또 강의 학교 생활도 재밌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았죠? 만우절이요. 만우절이야. 그래서 좋은 계획 세우고 있어? 네. 정말? 성공하게 봐요. 다음 주에 어떤 만우절을 즐겁게 보냈나 얘기해줘.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음. 안녕. 그래.